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이 좀 어중간한 시간이긴 하죠. 10시 30분이면 더 편하실 텐데, 그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식욕 촉진제 먹어가지고 밥을 엄청 잘 먹어요. 말이 빠른 22개월 아기한테는 말해줘야 할까요? 뭐 말 빠른데 뭘 말을 해줘요. 그게 아니고 말을 빨리 잘하는 아이일수록 우리가 말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막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자꾸 호응을 해주시면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아니야 하면 안 주고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이 아이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요.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근데 생각 없이 말을 했는 거를 우리 어른들은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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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해주면 나중에 진짜 생각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말을 잘하니까 말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가방 갖고 와, 가방 갖고 와, 가방 갖고 와. 그러면 가방을 갖고 와야겠죠? 그러면 갖고 오면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이끌어 보시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요? 네, 저는 진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에 요즘 제가 요리하는 거 아시죠? 저는 우리 아이가 25살인데 콩나물을 무치고 무생채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참치 액젓을 넣는지를 몰랐어요. 왠지 그 특유의 그 맛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멸치 액젓도 넣고 참치 액젓도 넣고 까나리 액젓도 다 요리마다 그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처음 사봤어요. 나도 참 진짜 요리 안 했다, 그쵸? 근데 요즘 그거 넣으니까 맛이 나더라고. 왠지 맛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미료 그걸 안 써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까나리 액젓 뭐 이런 액젓을 안 넣은 거야. 그걸 넣으니까 진짜 감칠맛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리를요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연습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계속 일한다고 바쁘다고 많이 못 챙겨줬는데 다 큰 딸이지만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애가 맨날 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진 않아요. 제가 다 먹긴 하지만 맛을 보게 합니다. 나 이거 너무 잘했지, 너무 맛있지. 그럼 애가 왜 자꾸 요리를 해? 엄마 제발 부엌 옆에 가지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해서 일부러 맛을 보라고 하고 내가 지금 노력 중이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엄마 노릇을 지금이라도 해보려고 해. 내가 다 컸는데 뭐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한다 그래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너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노력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 라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요즘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리를 열심히 해서 저 혼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안 일어나진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해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딸이랑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영재호 친구들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잖아, 이 말을 하는데, 그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그걸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다 컸으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엄마가 늦었지만 엄마 노력하는 거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질문 또 그 사이에 많이 왔습니다. 맞아요. 인생살이가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죠. 네. 머리 좀 자르고 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나오죠. 네, 괜찮습니까? 네. 안 들리나요? 들렸는데. 네, 여기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지 않고 5세 때 바로 유치원을 가면 다른 친구들은 다 규칙을 따르고 단체 생활 습관이 잡혀 있어서 아이가 엄청 힘들거나 겉돌거나 선생님한테 밉보일 거라고 주위에서 어린이집을 적극 권유합니다. 영 틀린 말은 같지 않아서요. 두 돌을 앞두고 고민이 조금 됩니다. 소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가지 않고 바로 5세 때 유치원 가는 거 강추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습관을 배워서 조금 더 지금 어릴 때 배우고 5살 되면 더 잘 배우고 6살 되면 더 잘 배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가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정에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6개월까지는 가정에서 충분히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여자친구의 대표, 아빠는 남자친구의 대표,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가정에서 사회성을 충분히 키운 다음에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5살 때 만 3세 때 유치원 가는 거 강추하고요. 먼저 배워서 나중에 되면은 친구들 없어서 겉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배우고 나면 아이들은 그곳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사회성을 잘 키웠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의 의견을 물었으니까 답변 드렸습니다. 25개월 어린이집을 보내야 합니다. 집 근처 어린이집은 좁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차로 25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은 집에서 멀지만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어머니, 뭐 어린이집이 넓으면 걔가 다 쓴대요? 어차피 교실 조그만 거 안에 다 있어요. 어린이집 넓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거기 횡단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집 앞을 가세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그 4살, 3살,
5살 이 연령대에 그 한 반에 몇 명이어야 되는지 딱 정해져서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인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있다고 그 아이를 마음대로 뛰게 하고 마음대로 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에 가시고 25개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뭘 그렇게 열심히 배우겠어요. 여러분 앉으세요 한다고 걔들이 앉겠어요? 한 명 잡아놓으면 이놈 절로 가고 한 명 잡아놓으면 이놈 절로 갈 텐데 선생님이 앉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얘들끼리 싸우고 돌아다닐까봐 다칠까봐 선생님 지켜보기 바쁘지.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서 요즘 벚꽃도 보고 민들레도 보고 지나가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죠?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게 25개월은 좋아요. 가까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툭하면 우는 6살 여아 방법 있을까요? 감정이 북받쳐서 툭하면 우는 건지 그죠? 쓸데없이 우는 건지 가짜로 우는 건지 엄마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우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밥 먹으라 해도 울고 이거 하자 그래도 울고 한글 공부하자 그래도 울고 잠자자 그래도 울고 아침에 유치원 가자 그래도 울어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몸이 귀찮아요. 엄마들이 우울증 많으시죠? 아이들도 우울증 걸려요. 근데 운동신경 발달이 떨어지면 아이가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대근육,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이 잘 안 된다든지 사용하기 싫어한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많이 감정에 치우치고요. 또 하나는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내가 원치 않지만 감정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화려한 영상 속에서. 그래서 이 영상이 들어가면서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서요. 툭하면 울고 툭하면 짜증내고 뭐 하라 그러면 싫어 아니야 이거 먼저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끊으세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17개월 남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구강기 같은 구강기 같은 반 친구들은 안 그런데 저희 아이만 유독 장난감을 일부러 가져간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구강기를 얼른 끝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17개월이 구강기라고 하긴 그렇고요. 17개월 정도 되면 말을 바깥으로 툭 내뱉어야 되는 시기예요. 단어를 툭 하고 내뱉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생각은 나는데 이해는 되는데 말귀는 알아듣는데 말이 툭 하고 안 나오면 여기가 입 주변이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뭔가를 빨고 뭔가 생각나면은 입 주변에 갖다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잘하면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면 입에다가 장난감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 주변이 간질간질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17개월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소장님 26개월 아기 동료도 10곡 이상 다 외워서 부르고 의사소통도 정말 잘 되는 아기입니다. 집에 오면 어린이집에 누가 왔는지 뭐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누구가 분홍색 토끼 가져왔어 그래서 나도 집에 내내 보고 싶었어 등 말을 정말 제잘제잘 잘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말이 거의 없대요. 그냥 둬도 괜찮은 걸까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애들이 묻는 거에 대답 안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어린이집에서는 말을 잘 안 하고 집에서는 말을 엄청 잘하고, 그건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내 집은 내가 갖고 있고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막 신나서 안 해도 되는 말들까지 너무너무 말하고, 또 하나는 특별한 단어 있죠. 특이한 단어까지 써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아이가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은 거기서는 긴장한다는 거죠. 환경에. 여기선 선생님이 시키는 거, 선생님이 날 시키나 안 시키나, 친구가 내 물건 뺏어가나 안 뺏어가나, 내 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 그 다음에 내가 긴장 상태, 이러면은 시키는 말만 하고 제잘제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환경에서 내가 너무 잘하고 싶다든지, 또 친구들이 나는 불편해, 쟤들은 말을 잘 못해, 나는 어른하고 있는 게 편해, 선생님하고 노는 거는 나는 좋아, 친구들하고 노는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개월인데 본인은 말이 많은데 정작 제가 말을 걸거나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저한테는 맨날 이거 뭐야? 이건 어떻게 해? 이래 저래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소통하고 싶거나 하면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46개월이나 됐어요.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엄마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늘 있었어. 늘 내 곁에 있는 거야. 내가 묻는 건 엄마가 대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엄마가 묻는 걸 내가 대답하는 건 당연하지가 않아. 이거는 어릴 때부터 그랬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지시해서 이 아이가 대답을 하고 지시해서 뭔가를 해결해내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안 했어요. 이런 친구들은 훈육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가 묻는데 대답을 안 하면 끝까지 내가 손을 잡고서라도 왜 말 안 해? 빨리 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 불편하지 않고 이유가 없으면 아이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이제 너하고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아이한테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육이 잘 안 될 수 있고, 만약에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아이한테 뭔가를 물었는데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손을 잡아 당겨서라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살 남자아기 자기 조절 능력이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장난도 심해져서 좀 더 산만해 보여요. 자기 조절 능력이 키우려면 일단 성긋기를 해야 돼요. 출발, 멈춰, 출발, 멈춰.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거, 점 찍어 놓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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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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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가 이런 성긋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한글 통글자 떼기. 한글 통글자 떼기를 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긋기 하시고 한글 통글자 떼기 하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하는데, 뛰어, 멈춰, 이리 오세요, 앉아, 손 위로 반짝반짝, 아래로 반짝반짝, 옆으로 반짝반짝, 앞으로 반짝반짝 해서 행동을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긋기 해보시고, 글자 교육 해보시고,
예, 운동신경 발달,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앞으로, 앉아, 일어서, 뛰어, 멈춰, 이렇게 몸으로 하는 자기 조절 능력도 키우면 좋습니다. (13개월) 아기 어린이집에서는 밥 먹는데 집에서는 안 먹어요. 고개 흔들고 악써요. 어떻게 훈육해야 될 거예요? 밥 먹는데 훈육하시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밥 먹는데 훈육하시는 거 아니고요, 13개월은 배고픔을 못 느껴요. 24개월 이전에까지 아이들은 배고픔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배고파서 주는 게 아니라 때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는다, 그거는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거기서는 먹었으면 아 여기서는 먹는 거야, 근데 집에서는 제가 주는 건 안 먹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입력하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아이가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밥 먹고 하지, 훈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울려서 밥을 먹인다? 그럼 토해버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달래서 꼬셔서 그렇게 먹인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제 막 17개월 돼가는 아이입니다. 요즘 하루 종일 업어달라는 아이가 방금도 안 업어줘서 30분을 울리다 재웠어요. 훈육 어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지금 자려고 할 때 업어달라고 하는 건지 평소 때 업어달라고 하는 건지 좀 다릅니다. 잘 땐 내가 제일 편한 한 자세로 있어서 내가 수면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때 업어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평소 때 뭐 업어달라고 한다든지, 낮에 아이가 자꾸 자기 다리를 쓰지 않고 그렇게 떼쓰고 화를 내면 지금은 안 업어주셔야 되죠. 17개월 정도 되면은 대근육 발달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이제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다리를 많이 뛴다든지 많이 걷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 발달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계속 안아주고 유모차를 태우게 되면 나중에는 말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다라고 하면은 안 업어주시는 게 맞고요. 또 밖에 나가서 아이가 업어달라 그러면 일부러 막 뛰어서 아이가 쫓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자기 전에 아이가 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정말 편안한 상태가 필요해 라고 할 때는 안아주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업어주세요. 잘 때는요. 네, 훈육하는 건 아닙니다. 17개월은 훈육을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뭐 안아달라고 하는데 업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훈육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니야 지지 이놈 그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엄마한테 엄마가 업어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훈육하는 건 아니에요. (46개월) 여전히 물어뜯는 걸 좋아해요. 손톱요. 그리고 줄 같은 것도 잘 깨물어요. 이것도 언어 발달과 관련 있나요? 46개월이나 됐잖아요. 손톱 물어뜯는 거는 습관이죠. 그래서 46개월 정도 된 나이가 손톱을 물어뜯으면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같은 거를, 색깔 있는 매니큐어 같은 거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쁘게 했기 때문에 손톱으로 뜯지 않도록,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관리시키는 거가, 예쁜 걸 칠해주는 거가,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아이에게 손톱을 예쁘게 다듬는 거를, 예쁘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뭐 깨무는 거나
46개월이 언어 발달이 안 되어서 뭐 깨문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있겠죠. 뭐 당황하고 놀라고 막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깨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황의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암호 해독이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언어가 늦다고 해서 이렇게 물건을 입에 넣고 뜯고 하는 게 46개월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당황했다는 거, 내가 좀 난처하다는 거,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이럴 때 많이 깨문다고 생각하시고 손톱도 뜯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개월 여자입니다. 워킹맘인데 밥 먹을 때만 영상을 보여줘요. 아침엔 빨리 밥 먹여서 등원시켜야 해서 저녁엔 퇴근하고 와서 빨리 먹이고 집안일을 봐야 해서 이것도 끊어야 하나요? 24개월이 지나면 밥 먹으면서 영상 보는 걸 완전히 끊으셔야 됩니다. 네, 밥 먹이려고 영상 보여줘요. 이거는 어린 애기들은 그럴 수 있지만 24개월이 지나는 아이들한테는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요. 24개월은.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과자도 못 먹어. 밥을 안 먹으면 딸기도 못 먹어. 밥을 안 먹으면 이거 물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시간 안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치우고 아니 지금 밥 먹는 시간 아니야. 아니 해서 거절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30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가 때 돼서 밥을 먹는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지 먹는다가 아니라 이때 되면 배꼴에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는다라고. 그래서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밥을 요청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배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이 계속 간식 먹이고 밥 먹이고 하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그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배가 고픈 걸 한번 해보세요. 플래시카드 세트를 구매했어요. 영재호 플래시카드 처음인데 어떻게 해주면 효과가 더 좋을까요? 플래시카드가 아이들한테 저희가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하루에 2,000장 정도 보여주라고 합니다. 2,000장 정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저희는 처음에는 50장씩 묶어서 이곳저곳을 놔둬요. 식탁 위에 50장, 욕실에 50장, 안방에 50장, 거실에 50장, 신발장 앞에 50장, 여러 군데 놔둬서 50장 앉으세요, 착착착착착착, 짠, 끝, 가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플래시카드 친구 나타납니다. 사과, 포도, 바나나 탁탁탁 돌리고 어떻게 해요? 끝, 가세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집에서 해보세요. 바깥에 가서 신발을 신을 때는 50장 보고 신발 신는 거야. 밥을 먹을 때는 플래시카드를 하고 먹는 거야.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50장 식탁 앞에서 150장 할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도 또 하고요. 양치하기 전에도 하고요. 안방에 가서도 하고요. 거실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놀이처럼 하시는 거가 처음엔 제일 좋아요. 그래서 50장씩 처음에 하다가 아이가 좀 익숙하고 잘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장씩 묶어서 이곳저곳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잘 본다, 엄마가 욕심내서 막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오늘은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500장 제가 800장 돌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 아기 때부터 하면요 플래시카드를 잘 봐요. 근데 나이가 있으면 아이가 볼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엄마한테 저걸 할까 말까, 내가 뺏어서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힘들고 힘겨루기를 엄마랑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제 익숙해져서 내가
사진 찍듯이 이게 착착착착 찍혀올 때는 앉은 자리에서 800장 1000장씩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 습관이 잡힐 때까지는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드리니 아이가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둘째가 있어가지고 둘째 임신 컨디션 난조로 풀카를 조금 쉬었더니 아이가 풀카를 가지고 오네요. 열심히 힘내어 다시 달려야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플래시카드를 어릴 때 했는 아이하고 하지 않은 아이하고 표가 많이 나요. 표가 많이 나고요. 또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플래시카드를 해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된 애들은요, 암기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기억하지 할 정도의 기억력이에요. 그리고 습득하는 거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플래시카드를 했는 애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했는 아이와 안 했는 아이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했는 아이들은 월등히 뛰어났어요. 경험치예요. 30년 동안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해줬는 제가 너무 고마운 날이 꼭 올 겁니다. 25살인 제 아이도 어릴 때부터 시켰고, 이 우리 아이 키우기 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많은 아이들을 플래시카드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어떻게 컸는지, 지금 내가 영재호 하면서 우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14년, 15년 차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잖아요. 뛰어납니다. 너무 잘합니다. 14살, 15살인데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은 엄마들이 연락 와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때 소장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재호 했던 그 힘이 나타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나타나요. 인사 잘하게 키웠죠. 운동 열심히 하게 키웠죠. 플래시카드 열심히 했죠. 어릴 때부터 글자 읽었죠. 뭘 어떻게 해야지 늦을 수 있겠어요? 응? 몸 신체 건강하고 책 많이 받는 애들, 일반 애들 못 따라가요. 어른 보고 인사 따박따박 잘했던 아이들 다 칭찬받고 자라요. 정말 의외로 아이를 키우는 건 굉장히 쉽고 단순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고민이 많고 생각하고,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안 맞나? 이거 고민하다 끝나요. 그 고민할 시간 없어요. 그냥 지금 오늘 이 아이랑 무엇을 하고 놀 건지를 아침에 계획해서요, 그걸 그냥 해야 돼. 아이랑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산책 나가서 하루에 2시간 뛰어라 그랬어. 그럼 2시간 뛰어야 돼.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라 그랬어. 발을 못 돌려요. 발을. 그 테이프 붙여놓고요, 발을 막 일부러 돌려봐요. 안 되죠, 처음에. 그런데 오죽하면 발이 빠지니까 테이프를 붙이겠어요, 자전거에다가. 일부러라도 돌리게 해봐요. 처음엔 안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왜 못하지? 다른 아이는 잘한다던데. 왜 이거 안 되지?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가 꾸준하게 투정 안 부리고 연습을 많이 시킨 거고, 엄마는 몇 번 안 시키고 지금 아이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됩니다. 한 번만은 절대 안 돼요. 10번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10번은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고 아이한테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때 너무 많이 움직이는 만 2세입니다. 낮잠 시간에도 가만히를 못 있어요. 그런데 놀이에는 집중을 잘하는데 지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뭘 고민하시는 거예요? 놀이에 집중 잘하면 되지 뭐 다른 걸 뭘 더 바래요? 밥 먹을 때 너무 많이 움직여요. 만 2세인데 자 24개월 지났어요. 그러면요 식탁 앞에서 밥 먹는 거야 해서 애가 돌아다니면 밥을 주면 안 돼요.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먹는 거야 라고 해서 애가 돌아다니다가 식탁에 와서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막 돌아다니다가 식탁에 와서 밥 한 숟가락 먹어도 24개월이 지나면 따라다니면서 먹이시면 안 돼요.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식탁에 와서 먹게끔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작은 습관인데도 그 습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24개월이 지나면 식탁에서만 밥을 먹는다 라고 엄마가 계획을 세우고 돌아다니면 그죠? 불러서 밥 먹어 해서 한 숟가락 먹고 또 돌아다니겠죠. 또 와서 밥 먹어 또 돌아다니다가 와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요. 따라다니면서 안 먹이기만 해도 되게 성공하신 겁니다. 네. 아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번 주 금요일 상담 받고 갔던 21개월 서정이에요. 오늘은 맘마 맛있어 갑자기 이음절 스스로 했어요. 아침 오후 풀카 보여주는 시간 되면 해달라고 풀카 토크펜 가지고 와요. 다녀온 이후로 훈육하며 행복한 육아 중입니다. 오죽하면 상담실에 왔다 가면 마법의 시간이라고요. 소장님 상담실은 마법의 시간이에요. 말을 못했던 애들이 상담실 밖으로 나가면 말하기 시작해요. 엄마들이 너무 신기하대. 어머 여태까지 안 돼서 상담 갔는데 상담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을 해요. 말 못해서 상담 갔는데 지금은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집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실에 한번 오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엄마들 머리로 아무리 고민해도 잘 안 돼요. 그냥 제가 30년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애 얼굴만 바라보고 애들하고만 그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엄마들보다는 노하우가 많겠죠. 그런데 상담실에 한번 오셔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쇼핑한다고 생각하시고 요즘에 이게 상담하는 거 그죠? 옛날에는 조금 늦은 친구들 상담했지만 요즘은 똑똑한 친구들도 얼마나 잘 컸는지 또 내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내가 더 채워주면 좋은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것도 요즘은 트렌드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문화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늦으면 늦은 대로 상담 오시고 빠르면 빠른 대로 상담 오시고 고민이 없으면 뭘 더 잘해주면 좋을지 그거 고민하러 오세요. 상담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이 엄마. 자전거 타는데 페달을 그죠? 발을 끼우면 빠지고 끼우면 빠지고 테이프 감는지 몰랐어요? 예, 우리는 스까지 테이프 감아가지고 엄청 자전거 3발 자전거 많이 태웠어요. 다리 잡고요 막 돌렸어 다리를. 상상이 가시죠? 다 그렇게 하면서 키워요. 한 번만에 자전거 쫙쫙쫙 타는 애들 없어. 원래 또 육아가 그런 거야. 지지리처럼 있잖아요. 다들 모냥 빠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만 지나잖아요. 엄청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어깨 양쪽에 정말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나가는 모습에 엄마가 기뻐하시면 좋겠고 아이도 못했던 걸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말을 못했는데 갑자기 물 했더니 엄마가 물을 줘.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사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깜짝 놀라. 내가 사과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성장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가 응원하고 도와주고 같이 하고, 그죠? 한 마음이 되셔서 육아를 하셔야 돼요. 진짜 네가 잘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 이런 느낌으로 육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한테 많이 배우셔서 아이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는 찰떡같이 알아차리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료로 육아 상담하고 이 좋은 이야기들을, 그죠? 제가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내 아이랑 나이대가 맞지 않지만 아이 키우는 인생살이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 교육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아이를 절대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지식만 많잖아요. 똑똑한 척 하잖아요.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똑똑한 건 끝났어요. 정보가 너무너무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어느 건 받아들이고 어느 건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시려면 엄마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너무 책만 파지 마시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상담도 한번 오시고 강의도 한번 듣고 이런 라이브에서 다른 사람은 뭐가 고민인가 라고 한 번도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 정말 잘 클 거라고 하고요. 저를 지금 15개월에 만나고 30개월을 만났죠. 6살이 안 만날 것 같아요? 7살이 안 만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면 저 연락 끊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간 대로 학폭 열리고 친구한테 침 뱉고 교실에서 이탈하고 다 상담해요. 5학년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학교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5학년은 5학년대로 고민이고요. 6학년은 6학년대로 고민이고,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민이고, 초등학교 1학년은 1학년 되었기 때문에 또 고민이에요. 엄마들이 육아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매년 고민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14개월, 15개월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3학년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5학년, 6학년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에 어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희가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기간을 한 곳에 정해놓고 꾸준히 관리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키우는 거,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마랑 저랑 아이랑 이 세 박자가 참 잘 맞아 떨어지면 아이가 굉장히 잘 크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엄마들도 공부하시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44개월 아이인데요. 집에서는 곧잘 변기에 잘 싸는데요. 밖에 나가서는 좀 참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도 화장실 집에서만 하고 밖에 나가면 화장실 잘 안 가는데 불편한데 44개월이면 그건 너무 잘 알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변기에서 잘 싼다고 하는 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실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는 아이가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저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는 참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쳐줘야 되겠죠. 아이들이 변기에 잘 안 앉으려고 하는 거는 변기가 차가워서 잘 안 앉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가 불편하게 내가 옷을 벗어야 된다, 스스로 혼자 해야 된다, 집에서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밖에 나오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러면 또 많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4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참는 거는 특별한 이상한 점이 있다고 저는 못 느끼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밖에서도 잘하고 안에서도 잘할 수 있으려면 이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거 위험하지가 않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누구든지 화장실에 안내해줘 라고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근데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행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을 충분히 키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고 표현 언어가 뛰어나게끔 발달 검사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뛰어나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이해력은 뛰어난데 표현 언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검사를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으로 그냥 글로만 44개월 된 아이가 집에서는 하고 밖에서는 안 한다, 이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솔루션을 드린다는 것보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는 훨씬 더 지금 이 상황을 자기 누구보다도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발달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말씀대로 언어 이해 능력과 표현 언어가 비슷한지 또 차이가 많이 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소장님 책도 사고 플래시카드 해주면서 100일부터 소장님 인스타 라이브 및 피드 보면서 육아했더니 돌 지나고부터 13개월부터 50단어 이상을 말하고요. 15개월 지금은 100단어 이상 말해요. 요즘은 출발, 멈춰 놀이 중인데 너무 감사드려요. 맞아요. 임신했을 때부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지금 엄마는 100일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100일부터 했는데 지금 15개월에 100단어 정도 하는 거. 진짜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늦다고 생각하는 오늘이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시카드 진짜 많이 해주시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애 잘 키우는 거는 제가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저를 따르고 믿으시고 따라 해보세요. 진짜 아이들 잘 커요. 저는 그거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테이프 감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애들이 거의 자전거에 발이 많이 묶이겠군요. 네. 그쵸. 괜히 못한다고 막 짜증나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소장님 건강히 오래오래 우리 아이들 곁에 계셔주세요. 오늘도 단호하고 명료한 답변들 들으며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식욕 촉진제 먹어가지고 3주 만에 지금 7kg 쪘거든요. 그 3주 만에 7kg가 찌니까 좀 숨이 차고, 앉으면 배가 막 답답하고 막 겹치고 막 그러긴 합니다. 근데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더 먹어서 살이 조금 더 찔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살도 찌우고 운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들 곁에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개월 아기가 최근 들어서 잠들기 전에 잠투정을 찡찡대고 꼭 안아줘 하면서 제가 일어나서 안아줘야 잠드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27개월 정도 되면은 갑자기라기보다는요, 힘겨루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엄마 말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 이제 엄마가 시킨다고 내가 다 하지 않아, 나 호락호락 하지가 않아 해서 엄마랑 힘겨루기가 시작되어서 엄마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하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게 뭐 잠투정은요, 자기 전에는 아이들이 거의 본능에 가깝게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인형, 애착 인형을 안고 있다든지 뭐 우유를 쪽쪽이를 물어야 된다든지 자기만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안 가다가 가게 돼서 요즘에 체력이 많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엄마랑 힘겨루기를 하면서 내가 엄마를 쟁취해야지, 엄마를 내 곁에 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가서 환경이 바뀌어서 아이가 낮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낮에 스트레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내가 엄마랑 힘겨루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훈육을 어설프게 하지 않으셨는지, 훈육을 어설프게 하면 힘겨루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훈육을 정확하게 하면은 반대로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지만, 훈육을 하기는 했지만 어설퍼서 엄마랑 힘겨루기를 하면 이렇게 잠투정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을 좀 어설프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발달 검사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달 검사 우리가 지금 하고 나서 발달 검사해서 엄마가 질문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5문항 해서 엄마가 발달 검사 하시고 또 5개의 질문을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비용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내 아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5만원 사실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해서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발달 검사 하셔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개월인데 벌써 한 달째 밥을 안 먹어요. 오전 오트밀과 고구마만 먹고 굶겨도 보고 어떻게 해줘도 밥을 안 먹는데 괜찮을까요? 24개월까지는 굶기면 안 된다니까요. 24개월까지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잘. 그렇기 때문에 굶긴다고 배고파가지고 먹지 않아요. 24개월까지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때 되면 계속 그냥 그 시간에 밥을 와야 돼요. 그리고 달래고 얼래고 어버버 해도 입에 탁 넣는 거 있죠. 그렇게라도 하면서 먹여야 돼요. 그래서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엄마들이 영상물 보여주면서 밥을 먹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다른 건 몰라도 밥 먹을 때 정신 따로 팔렸을 때 입에 넣어주면 있으니까 토하지는 않고 입에 머물고 있어요. 씹지는 않고. 그게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건 자체가 침으로 녹여서 먹어요. 그러니까 쪽쪽쪽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 이 아이가 물을 많이 먹지 않는가 참 찾아보셔야 돼요. 물. 그래서 밥을 먹진 않지만 아이가 물로 배를 다 채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홀짝 물병 들고 다니면서 물을 계속 먹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씹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맛있는 거를 막 먹는, 그 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개걸스럽게 먹는, 지금 제가 요즘에 이 오징어 땅콩을 개걸스럽게 먹거든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냠냠냠 이런 느낌으로 엄청 맛있는 느낌으로 엄마가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를 주면 안 돼요. 엄마가 혼자서 냠냠냠냠냠 먹어요. 그리고 놔둬요. 그리고 또 엄마가 냠냠냠 먹어요. 또 놔둬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그걸 맛있게 먹는 걸 봤으면 그걸 손으로 잡아서 자기가 입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따라 하게끔 해야 돼요. 모방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15개월 되는 아이한테 억지로 뭔가를 먹인다 그러면 토해버려요. 근데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 예를 들면요, 청소기를 엄마가 열심히 밀잖아요. 그럼 아이가요, 청소기를 끌고 와서 밀려고 해요. 엄마가 물티슈를 이렇게 뽑잖아요. 유심히 봤다가 물티슈로 뽑아요. 근데 엄마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개글스러울 정도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그게 즐거워 보일 정도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 뭐 영상 보여주면서 딴 놈 팔 때 입에 탁 넣는 거,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24개월 전에는 이 방법을 쓰시든 저 방법을 쓰시든
애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전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24개월이 지나면 한 끼를 굶겨서 내가 밥을 먹인다. 그게 먹힐 수 있지만 24개월 전인 15개월은 안 먹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먹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오트밀하고 고구마 같은 경우도 물렁물렁한 거 씹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걸 여기 씹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아이가 맛이 좀 나는 거 간이 좀 되는 거 간을 또 너무 안 해줘서 맛이 없어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짭조름한 거 그런 육포 같은 거를 입에 거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1개월) 딸 초등 오빠가 둘이 있어요. 자꾸 나쁜 언어를 따라해요. 뭐 오빠를 없앨 수도 없고 어떡해요. 31개월 정도 됐는데 당연히 오빠가 나쁜 말 하면 당연히 따라하죠. 그러니까 오빠랑 격리시킬 수 없으면 오빠를 혼내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셔야죠. 따라하는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빠들 혼내세요. 어, 27개월 여자아이입니다. 훈육이 너무 어렵네요. 말 그대로 급발진을 합니다. 예민하고 성격이 급해요. 제지하거나 설명해줄 틈 없이 갑자기 악을 쓰며 내가 할 거야 하고 오해를 합니다. 모든 걸 눈치 보며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혼자 진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울 때 너무 억울하게 엄마 안아줘요. 마음에 삐뚤해 속상해요. 안아줘. 말도 잘하네. 27개월이. 지금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해 이런 단어를 일반 아이가 27개월 잘 안 써요. 엄마 안아줘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속상해요 안아줘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 아이한테 종이 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악을 쓰고 내가 할 거야 하고 오열하는 거예요. 27개월 정도가 됐으면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함부로 행동하면 혼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엄마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안아줘라고 명령하면 안 돼요. 안아줘 그러면 싫어. 나는 우는 아이 싫어해. 안 안아줄 거야. 그럼 당연히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앉아 앉으면 안아줄 거야. 앉으면 안아줄 거야 해서 내가 요구하는 걸 하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얘 지금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옆에서 말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시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전혀 안 통합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말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해. 그죠?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27개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얘는 내가 삐뚤한지 내가 속상하니까 안아줘야 되는지 조건을 말하잖아요. 내 속상하니까 안아줘. 응? 나 마음이 삐뚤어졌어. 이렇게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아니 울면 안 안아줄 거야. 울면 안 안아줄 거야. 아니 소파에 가서 앉아. 소파에 가서 앉으면 안아줄 거야. 그래서 소파에 가서 앉으면 그때 안아주면 돼요. 소파에 가서 안 앉으면요 안 안아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 앞에 있지도 마세요. 딴 데 가세요. 그럼 애가 울면서 따라와요. 그러면 내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계속 설명하시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50개월 5세 남자인데요. 50개월이 5세입니까? 50개월이면 6세는 됐을 텐데. 어린이집에 1등으로 가고 싶어 하고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와 있으면 많이 울면서 어린이집에 가요. 친구보다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이게 뭐가 질문일까요? 지금 뭐가 질문이에요? 1등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친구들이 먼저 와 있으면 우는 거, 이걸 고치고 싶은 건가요? 50개월 정도가 나 됐잖아요. 근데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면 어떡해요? 50개월 정도 되면 이해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정답이 하나만 있는 아이잖아요. 융통성은 1도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말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너가 우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너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가 딸기가 먹고 싶은데 오늘 우리 집에는 토마토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드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약에라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능 검사를 해보면 예측하는 힘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한 개만 생각하다가 그죠?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항상 밥 많이 먹을 거야, 조금 먹을 거야? 9시에 잘 거야, 10시에 잘 거야? 이 양말 신을 거야, 이 양말 신을 거야? 가방이 무거워, 가벼워? 이렇게 계속 아이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라는 거를 평소 때 많이 알려주셔야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죠? 자기 하나에 꽂혀갖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내가 1등 하고 싶은데 다른 애가 먼저 와 있으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건 화낼 일이 아닌데 이 아이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애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는 안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다른 친구도 1등 하는 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매일 아이가 운다고 아빠가 매일 져주고 게임하면 엄마가 매일 져주고 아이만 우쭈쭈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아빠가 이겨도 보고 아빠 미워 싫어 아빠가 이기고 그렇게 해도 야 나도 이기고 싶거든 하고 약도 올려보세요. 애가 막 난리치고 밤에 잠 안 자고 자기가 졌다고 울고 떼쓰고 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난 이제 다시는 너랑 게임 안 할 거야? 맨날 우니까. 그럼 얘가요 그 다음날 또 게임 하자 그래요. 근데 그냥 하지 마세요. 너 울 거야 안 울 거야? 게임에서 지면 울 거야 안 울 거야? 그럼 아이가 안 운다 하겠죠. 그러니까 게임 하겠죠. 안 운다 하고 게임을 시작해도 아빠가 이기면요 또 울어요. 그래도 그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이가 운다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져주시면 이 아이는 매번 이렇게 좌절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가 좌절하는 건 경험이에요. 아이를 좌절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실망을 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실망하는 것도 좌절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이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아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50개월 남자아이, 네, 이기적이고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아이, 엄마가 이제는 실패도 해야 되고 좌절도 해보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것도 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9개월) 밥 먹을 때 꼭 장난감 놀면서 먹는데 괜찮을까요? 언제까지 놀면서 먹어도 됐는지 냅둬도 되는가요? 24개월까지요. 장난감 갖고 놀고 뛰어다니면서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따라다니면서 먹여주고 24개월까지는 허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많이 먹는 거에 그냥 집중하세요. 아이가 많이 먹고 튼튼해지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고치는 거, 습관을 고치는 건 24개월이 지나서 훈육할 때 그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용 쓰면서 습관 잡으려고 힘 안 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안녕하세요. 플래시카드 좋아하는 13개월 아기인데 문제는 계속 안 해주면 떼쓰고 울어요. 자기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면 그때서야 그만합니다. 계속 해주는 게 괜찮나요? 2000장 정도 하시나요?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하루에 2000장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이동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앉아서 100장 하고요. 끝! 하고 가자!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옆으로 옮겨서 또 거기 가서 또 100장 하고 끝! 가자! 하고 또 옮겨서 하고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관심을 다른 데 돌려서 그만 끝내는 게 아니라 끝! 그 다음 다시 시작! 끝! 시작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랑 장소로 옮겨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이 많이 됐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